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로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그 강원도 양양 네. 그쪽에 눈 내려가지고 아우, 네, 차 네. 꼼짝도 못하는 거 밤에 봤어요 장면? 많이 온 것은 무려 83cm가 왔죠. 뭐 7시간 동안 고립되고 그랬다고 그러시던데 네.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어제 그 강원도에 계셨던 분 안 계시나 모르겠네요. 네. 자, 코너 끝에요.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입니다. 네. 어제 박영선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6시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7대3 정도 약 70%의 득표를 받은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우상호 의원도 그렇게 애석해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네. 대체로 이제 결과를 짐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원 투표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조금 더 나오기는 했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당심이 가장 중요했는데 무엇보다도 이길 수 있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층들은 박영선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더 높았죠. 한 절반 배 네. 정도 높았죠. 네. 정상 기자, 네네. 민주당은 여권 후보 단일화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요. 시대 전환하고는 합의가 됐다면서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이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를 확정해서 오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6일, 7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개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두 기관의 평균값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따로 돌리고 아. 각각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지지율이 이제 평균을 내서 단일 후보로 선출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한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 두 후보가 함께 민생 현장도 둘러보고 또 방송 토론회라든지 공약 선호도 조사 뭐 이런 것들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배 수장님. 네. 시대 전환하고 이제 또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단일화가 또 관건인데 김진애 후보가 오늘 의원직을 사퇴를 한 겁니까? 사퇴를 하기로 한 겁니까?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사퇴는 안 한 거죠, 정식으로? 그렇죠. 이제 사퇴가 제출이 되면은 처리가 된다면은 이번 주 후반이 될 텐데 이건 뭐 정확하게 사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 단일화를 열린민주당과 하는 것이 이제 시대 전환보다는 더 주목을 받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3에서 4%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뭐 단일화가 될 경우 이건 가정입니다. 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쪽으로 좀 더 지지층 그리고 득표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겠죠. 근데 왜 그러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퇴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일화를 해도 열린민주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명분을 더 강조하고 지금 단일화가 조금 범여권 단일화도 삐그덕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네. 실제 이 범여권 단일화가 선거 승리에 아주 결정적이다 보는 시각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애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입니다. 도시공학과 계획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상당히 또 강하게 펼치기 위해서 단일화 카드를 이제 빼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은 김진애 의원이 사퇴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이 의원직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하고는 어떻게
단일화 일정 같은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아까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시대전환. 시대전환만 네. 나온 거죠. 네네. 그렇죠.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김진애 의원으로서는 이번 단일화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만큼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누가 서울시의 장으로서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밝히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시라 사탕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원 플러스 원. 네, 카라멜로 드릴게요. 이거 좋아요. 네. 네. 자, 보수 진영 쪽도 좀 살펴보자고요. 네. 정상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기호 2번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단일 후보가 되면 입당을 하라 뭐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법률적으로도 당이 이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민주당도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냐 좀 이런 질문에는 뭐 결국 그거는 이제 찬조연설 정도 해주는 것이다. 그게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좀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쪽, 네. 그 국민의당 쪽은 어떤 입장이에요? 기호 2번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입당인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놓고서 개인적으로 입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그럼 합당인데 보궐선거를 이제 한 달 조금 남겨두고 합당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단일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해서 냉담한 거 아니냐 시큰둥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복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책사라도 하기도 하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2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고 네. 4번을 하는 이유는 실제 투표 용지도 1번 아니면 바로 4번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가정을 하는 야권 겁니다. 단일화 후보가 예. 됐을 경우에 거듭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굳이 2번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당에서 계속해서 2번으로 가는 걸 꺼리는 것은 중도층에서 기호 2번이 되는 경우에는 이 투표를 하기가 상당히 또 끌끌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호 4번이 되면서 보수층과 중도층까지 확보하는 것이 더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국민의당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기호 4번을 고수를 하고 그렇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뭐 야권 단일화가 됐어요. 후보가 됐어. 그러면 4월 7일 날 그 투표 용지에는 1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네. 됐어. 그다음에 2번, 3번이 없고 그러면 공란으로 가요. 어떻게 돼요? 1번 다음에 4번으로 바로 가나요? 투표 용지가? 그 후보자 등록을 안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안 하게 되면은 그대로 없고 4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1번 있고 예. 바로 밑에 칸에 4번이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 또 인터뷰 문항 놓고도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양측 의원들이 단일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 방식 놓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방식 그리고 문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각자 입장을 밝혔는데 이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비상대책위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과 적합도를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실무진끼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좀 절충안의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 반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그 야권 후보 중에서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 이게 단일화의 취지다라면서 좀 경쟁력 조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후보 이름에 당 이름을 병기하느냐 여부 역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당 소속인 후보인데 정당으로 숨길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 서울시장 후보라면 이름 석자만 가지고도 시민들이 판단할 정도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이유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단일화의 문항을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 2002년에 있었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경쟁력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해서 기본적으로 단일화라는 것은 경쟁력 조사 방식.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국민의힘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이게 기본적으로는 맞는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 2명만 놓고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적합도 조사, 적합도 보수 야권 후보들만 놓고 하는 조사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네. 문구가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문구라면 어떻게 전화조사 할 때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걸 보는 거죠. 다음 후보들 중에서 누가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낫다고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국민의힘 땡땡땡 후보, 2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당면까지 넣어주고.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당 쪽에서 하는 경쟁력으로 묻는다면 어떤 사례로 물어볼까요? 문항이 두 개 들어가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당 보수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 후보가 대결할 경우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박영선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땡땡땡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정당 구분 없이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경쟁력 조사를 해야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해봤고 지금 4월 7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이 이제 7일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 되면 이제 딱 한 달 남네요, 그죠? 그렇죠. 네. 보궐선거가.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청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윤 총장의 본인 인터뷰가 지금 보도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이제 수사청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의 거취까지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발언 이렇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그리고 공소 유지가 이 수사권이 박탈되면 이렇게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가 버리게 되면 공소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고 이 검찰권 자체가 제대로 이 행사를 못하면서 공소청으로 전락하고 만다. 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본인의 거취까지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윤석열 총장 하면은 뭐 소위 뭐 검찰주의자, 네네. 검찰 조직을 아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인터뷰를 두고 말이에요, 정치적 포석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해당 인터뷰를 낸 언론 보도 제목이 이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은 뭐 직을 걸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뒤에 덧붙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언론은 이 그동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여러 갈등 속에서도 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텨왔는데 이번 수사청 강행 기류에 대해서는 이제 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어떤 좀 정치적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6060님께서 임기 끝나가는데 직을 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금세 네. 또 문자를 보내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직을 걸고 이 여당의 정책을 반대하겠다는 것이 결국에 이제 정치적 포석이다. 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 국회에 뭐 접촉면을 넓히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여론 형성을 기다릴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국민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수청이라든가 검찰 개혁 이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속도 조절하라고. 네. 그 박범계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속도 조절 얘기 나왔는데요. 배 소장님, 네. 저 앞으로 삼겹살 먹을 때 네. 속도 조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천천히 먹잖아요. 저보다 2배는 빨라요, 그래도. 아이고 전에는 또 자고 오면 하라고 하시더니.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 관련된 내용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이 내용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무리한 진행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심각한 압박이다. 그리고 제2의 윤석열 때리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권은 어때요? 네, 뭐 청와대는 일단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뭐 수사청 관련해서 검찰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한 입법 과제로 준비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이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이 검찰총장이 그냥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좀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검찰 개혁 2탄은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논의가 되더라도 본격화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의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매일매일 접하는 미얀마 현지 소식 보면 말이에요. 군부의 폭력이 뭐 날로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제 이미 미얀마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실탄 사격뿐 아니라 이 미얀마 군부의 시위 진압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다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 화면에서 보니까 네네. 그야말로 그 조준 사격하는 앉아서 쏘는 네. 뭐를 조준해서 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격을 한 거죠. 저격. 네. 네.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뭐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청기용 그 양곤대 세종학당 교수가 오늘 한겨레에 기고를 했는데 네. 이 글의 내용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경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무력을 동원했는데 이 학생처럼 꾸며입은 사복 경찰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이 시위대를 쫓아다니면서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 있다. 네, 이런 글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79년 80년 이때만 해도 학교 안에 학생복 차림 정상 기자 저 얘기하니까 네. 학교 안에 경찰이 대학생처럼 하고 다니면서 사부경찰.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자,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추가 기소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번 기회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려는 목적으로 이 군부가 이 아웅산 수치 고문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그 기소한 혐의는 선동죄. 국민을 선동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분은 연금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택 연금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실 정확하게 어디에 연금돼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아버지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바로 아웅산 우리로 치면은 이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면서도 이 버마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부로 네. 알려져 있죠. 바로 이 아웅산의 딸이 아웅산 수치 여사인데 네. 아웅산 수치 여사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이미 2010년까지 가택연금이 됐다가 국제사회 대응으로 또 풀려난 바가 있는데 91년이었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웅산 수치 여사의 경우에 이 국적이 또 영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또 결격 사유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갖고 계시네요. 아웅산 네. 수치 오늘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정상 기자 80년 우리 광주와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뭐 전해드렸지만 지금 미얀마에서는 쇠파이프로 이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 1980년 광주에서도 이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을 때 뭐 계엄군이 이렇게 좀 진압봉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좀 그런 상황이 광주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첫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죠. 전남대 정문 앞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표하고 있는 상황도 뭐 광주와 많이 좀 오버랩이 되고 있고 또 이미 한물간 군부 독재 정권이 다시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똑같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광주에서도 이 미얀마의 일들이 남일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광주 시장을 비롯해서 구청장들도 이 별도의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광주에서는 이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또 사진전도 열린다라고 합니다. 지금 할레나 청취자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백골단 생각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예. 그리고 배 소장님한테 문자 왔어요. 네. 배 소장님 혹시 천천히 삼겹살 5점씩 드시는 거 아니신지요? 한 번에 한 10점 정도도 가능하더라고요. 쌈을 싸면 충분하죠. 자,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국제사회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미얀마 국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뭐 유엔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일부 이제 군부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긴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지금 그러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왜냐하면은 그 유엔에서도 좀 많이 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미얀마 사태에 개입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미얀마 국민들도 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얀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재산 동결 그리고 국제사회 규탄 이것도 중요한데 네. 유엔 현장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미얀마 시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만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형식까지 좀 조치를 해달라 네. 이런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 얼마나 마음들이 안타깝고 그러시겠습니까? 네네. 뭔가 좀 좋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청취자들께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시위대 간의 유혈 사태가 지금 최악입니다. 이 와중에 군부가 이 사람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본격적인 정치적 제거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얀마의 국가 고문인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5글자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보내주세요. 둥블리 정상 기자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네네. 아버지는 아웅산입니다. 그래서 아웅산 땡땡. 네, 네. 좋습니다. 자, 힌트 없나요? 됐습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